아버지 진심이세요? 지금 이 나이에? 70살 아버지가 재혼을 선언하던 날 우리 가족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우리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분이 윤정 씨야. 앞으로 너희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윤정 씨. 56, 아버지보다 14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축하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겠지.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멍이 든 채로 집에 오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집의 명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녀 앞으로 바뀌어 있었고, 아버지 통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야 동생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그냥 재혼이 아니다. 노후 자산을 노린 결혼이다. 그날 우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인물과 상황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민수, 4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70,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셨습니다. 저희 3남매가 자주 찾아가 식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괜찮아. 너희들 바쁜데 자주 오지 마.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혼자라는 공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초, 아버지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주말에 시간 있니? 가족들 좀 다 모였으면 좋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 주말 우리 세 형제가 모두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큰형, 저 그리고 막내 민지까지. 모두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아, 소개할게. 이분이 윤정 씨야. 윤정 씨. 딱 봐도 5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고 화장은 짙었으며 반짝이는 목걸이, 귀걸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정이에요. 애교가 섞인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윤정 씨랑 결혼하기로 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다. 지금 이 나이에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이면 늙은 거 맞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다. 윤정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더라. 저는 윤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팔에 살짝 손을 얹고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오글거려요. 여보라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윤정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6이야. 그럼 아버지랑 14살 차이네요. 그래. 나이 차이는 좀 나지.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큰형이 윤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 실례지만 결혼 경험이 있으신가요? 윤정 씨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2번이요. 2번이요? 네, 처음은 20대 때, 또 한 번은 40대 때. 자녀는요? 없어요. 애 낳기 싫어서 안 낳았어요. 너무 태연했습니다. 큰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일요? 안 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직업이 없으시다는 뜻인가요? 네, 뭐 굳이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의 눈빛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까?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두 분은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6개월쯤 됐다. 6개월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정하신 거예요? 나한텐 시간이 많지 않아. 6개월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윤정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리고 아버님 재산도 잘 관리하고요. 그 순간 우리 형제 셋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큰형이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니 저희가 뭐라고 하긴 어렵네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축하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윤정 씨는 그 만남 이후 정확히 한 달 뒤에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들만 초대했고 단순한 식사 자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 등장한 윤정 씨는 그 조용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굵은 장신구, 짙은 화장. 70살 신랑 옆에 선 56의 젊은 신부. 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멀리서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 여자 재산 노린 거 아냐? 나이 차이 좀 봐요. 누가 봐도 티나는데. 하지만 윤정 씨는 그 시선을 마치 즐기는 듯 지속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을 수십 장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했어요. 행복, 재혼, 사랑. 그 게시물을 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후 윤정 씨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살아온 7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이주는 의외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면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반겨줬고 아버지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없던 명품 가방들, 낯선 브랜드의 고가 화장품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최근 구매한 티가 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 이거 다 새로 사신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예쁘죠?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만 띄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나자 우리가 우려하던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팔에 선명한 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또 왜 그래요? 아, 그냥 넘어졌어. 어디서요? 집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졌어. 아버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순간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이번에는 이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이마가 왜 이래요? 아, 문에 부딪혀서. 문에요? 응, 윤정이가 문을 세게 닫는 바람에. 윤정 씨가 닫은 문에요? 아버지는 말을 멈췄고 다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아버지를 때리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2주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막내 동생 민지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지금 시간 돼? 당장 만나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 못해. 빨리 와.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동생을 만났고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게 내밀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집 명의가 지난주에 윤정 씨 앞으로 넘어갔어. 뭐? 뭐라고? 내가 등기부등본 다 떼봤어. 이거 봐. 서류에는 박윤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응. 그것도 우리에게 아무 말도 없이.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게 끝이 아니야. 동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지난달에만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 3천만 원? 응.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맞아.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큰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형제 셋이 따로 모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큰형의 첫마디에서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 저 여자 완전히 사기꾼이야. 2달 만에 집을 넘겨받고 통장에서 돈까지 빼가고 이게 말이 되냐? 막내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 아버지가 자꾸 다치는 것도 이상해. 계속 멍이 들고 상처도 많고. 혹시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폭력을 쓰는 거 아니야? 큰형은 씩씩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당장 구해야 해. 이건 범죄야.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윤정 씨가 없는 시간을 골라 아버지만 따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조용한 식당, 손님이 거의 없는 오후 시간. 그곳에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왜 윤정 씨 명의로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윤정이가 원해서. 원했다고요? 응, 불안하대. 나이 차이도 많고. 너희들도 반대할까봐. 큰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7억짜리 집을 넘기신 거예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요? 민철아, 목소리 좀 낮춰라. 낮출 수가 없어요, 아버지. 큰형은 참아왔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3천만 원. 그 돈도 다 윤정 씨 계좌로 갔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윤정이한테 필요한 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뭔데요? 화장품? 옷? 그런 걸로 3천만 원이 들어요?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입술이 굳어졌고 시선은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자주 다치시잖아요. 그건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정말 그것뿐인가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윤정 씨가 아버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다치세요? 팔에도 멍, 이마에도 상처.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버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정 씨는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예요. 그 결혼 처음부터 계획된 거라고요. 이혼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민철아, 윤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큰형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집을 자기 명의로 했어요? 왜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가져갔냐고요? 아버지는 결국 터트리듯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줬어. 왜요? 왜 2달 만에 그렇게 큰 돈을 줬습니까? 아버지는 굳어버린 표정으로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우리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너무하는구나. 그리고는 화를 내며 식당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모두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우리는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큰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자. 윤정 씨 과거를 파헤쳐서 아버지한테 직접 보여드리는 거야. 저와 막내도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윤정, 56세. 과거 결혼 2번. 첫 번째 결혼은 25살 때. 남편은 사업가였고 결혼 생활은 고작 3년. 이혼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 두 번째 결혼은 42살 때.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5년 만에 다시 이혼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이혼한 지 1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탐정은 심지어 전 남편과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여자 돈밖에 몰라요. 두 번째 전 남편은 담담하게 그러나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순종적이고 다정한 척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명품만 사달라고 하고 돈 안 주면 집안 난리 나고 접시를 던지고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적도 있어요. 견디다 못해 이혼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말했어요. 결국 저는 억울하게 위자료까지 줬습니다.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혼 후 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사 모으며 호화롭게 살았던 박윤정. 그러다 돈이 떨어지자 다시 재혼 상대를 물색했고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큰형은 보고서를 덮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저 여자는 노인만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야. 막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이걸 보여드리자. 이 정도 증거면 아버지도 정신 차리실 거야. 우리는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탐정 보고서를 조용히 아버지 앞에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윤정 씨의 과거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과거 2번의 결혼, 재산 탈취, 폭력, 이혼 후 파산.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큰형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눈동자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윤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듯 우리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죠? 큰형이 즉시 맞섰습니다. 윤정 씨, 당신 과거 다 조사했습니다. 과거? 무슨 과거? 윤정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2번이나 결혼해서 남편들 재산 빼앗고 전 남편 폭행까지 한 거. 윤정 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큰형이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순간 윤정 씨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보고서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큰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요. 당신이 아버지를 노린 사기꾼이라는 걸. 윤정 씨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차갑고 싸늘한 웃음이었습니다. 사기꾼? 웃기네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님이 주신 거죠. 집도 돈도 모두 아버님이 원해서 주신 거라고요.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사기죠. 윤정 씨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기? 그럼 증명해 보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님이 직접 증여하신 거니까. 그리고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뭘 어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비웃음은 우리 셋을 완전히 자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증여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방으로 들어가요.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갔습니다. 잠시 후 침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 그대로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닫힌 그 집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증거는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늪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서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 새벽 3시 견디다 못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다시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연락 한 번만 주세요.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아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봤지만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바꾼 거구나. 그때 마침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702호 김철수 씨 아들입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서요. 아버지 상태가 걱정돼서 왔는데 경비원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집 요즘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려요. 이상한 소리요? 내 밤마다 누가 크게 소리 지르고 뭔가 깨지는 소리도 나고 어젯밤에도 새벽 2시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이시니까 마스터키 가져올게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바닥에는 깨진 접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다. 저는 침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그리고 울음소리. 윤정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윤정 씨가 운다고?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실 안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윤정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그때 윤정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 씨. 윤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요? 그러자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말할게.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빠가 병이 있어. 병이요? 파킨슨병이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파킨슨병요? 언제부터요? 1년 전에 진단받았어. 1년 전이요? 그럼 왜 저희한테?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추고 살았어. 하지만 점점 악화가 돼서 손도 떨리고 걸을 때 넘어지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멍 상처들. 그건 윤정 씨가 때린 게 아니라 병 때문이었던 겁니다. 윤정 씨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 어머니도 같은 병원에 계셨어요. 어머니도 파킨슨병을 앓으셨거든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아버님이 병원 복도를 걷다가 넘어지셨을 때 제가 부축해드렸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내 병을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했어. 날 돌보겠다고 했어. 집을 윤정이 명의로 한 것도 사실은 내가 부탁한 거다. 왜요? 나중에 내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 거야. 그때 집을 팔아서 비용을 쓰라고.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법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게 하려고.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럼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요? 윤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비예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요. 물리치료비, 정밀검사비. 모두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 장례빚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탐정 보고서에 나온 과거는요? 윤정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도박 중독자였어요. 5년 동안 빚을 갚고 결국 이혼했죠. 위자료 5천만 원은 제가 대신 갚은 빚이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폭력까지 썼어요. 2억 원은 정당한 재산 분할이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로 3년 동안 다 썼어요. 윤정 씨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아버님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외로웠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결국 윤정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형제들에게 연락해. 1시간 뒤 셋이 모두 아버지 침실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1달 전에 녹음한 거다. 혹시 내가 많이 아프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도 너희가 들었으면 해서 녹음을 재생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들아, 아빠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미 떠난 후겠지. 아빠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파킨슨병은 점점 악화된다고 하더구나. 나중엔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되겠지. 그때 너희가 나를 돌보게 되면 너희 인생이 많이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윤정이한테 부탁했다. 윤정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떨릴 때도 넘어질 때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도 항상 옆에 있어줬다. 명품 가방, 화장품. 그건 다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산 거다. 윤정이가 원한 게 아니야. 집도 윤정이 명의로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위한 거다. 나중에 내가 요양원에 가더라도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윤정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러니까 윤정이를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라. 사랑한다, 내 아가들아.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큰형이 먼저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막내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윤정 씨는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버님이 반대하셔서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하지만 너희한테 부담을 주기가 싫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도 함께 할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와 함께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윤정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아버지가 넘어질까봐 제대로 잠도 못 자며 약값, 병원비 계산하는 것까지 전부 혼자 해내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윤정 씨에게 진심을 다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과거로 단정짓고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했던 우리 자신이 1년이 흘러 아버지의 병은 조금 더 악화됐지만 윤정 씨는 여전히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아, 아빠 행복하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윤정이가 있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서.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함께 웃었습니다. 윤정 씨도 눈시울을 적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겉모습과 과거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실은 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